자, 이번에 핫 트렌드와 섹터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SK이노베이션도 얘기하고 쿠팡도 얘기할 건데 첫 번째 준비한 거는 수소 얘기네, 수소. 네,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네. 수소 연료 전지인데 잘 아시는 그러한 섹터죠. 그리고 또 주제죠.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수소 연료 전지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뭐냐면 아주 초기 시장이라는 겁니다. 초기 시장. 그리고 또 미국 영화 이런 옛날 영화 이렇게 보시면은 이렇게 이렇게 테러리스트가 나오는 그러한 수소 탱크가 있는 트럭 같은 거 지나갈 때 보면은 수소 연료 전지라고 영어로 쓰여져 있는 옛날 영화예요? 예, 그런 옛날 영화에 나오더라고요. 옛날 영화에 수소 탱크가 있다고요? 예, 수소 연료 전지라 해가지고 한 5, 6년 된 영화에 그런 또 문구가 나오더라고요. 엊그제 보니까 놀랐습니다. 어쨌건 이 수소 연료 전지 분야는 추후에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한번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빅테크 기업들의 데이터 센터 아시죠? 예, 한 회사가 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려고 하면은 이 인력도 필요하고 장비도 필요하고 또 운영 비용도 필요한 거죠.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라는 거를 따로 두고 이용하게 되는 거죠. 이때에 백업 전력으로 수소 연료 전지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엄청난 연료가 소모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도 수소 연료 전지가 사용되는구나라고 인지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다시 한 번 더 수소 연료 전지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모멘트를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봤더니 그동안에 좀 머릿속에서 조금 좀 지루하다 이런 느낌으로 좀 사라졌던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유상증자가 끝났지 않습니까? 실제로 다 상장이 되었고 12월 말자에 그리고 상하프로탱크, 시노펙스 이런 종목들이 있어요. 코오롱 머티리얼, 코오롱 인더 이 중에서 최근에 주목받고 있는 게 코오롱 인더라는 종목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봤을 땐 두산 퓨어셀이 상당히 좀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두산 퓨어셀에 대한 관심도는 멈춰서는 안 된다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두산그룹의 향후 성장성을 위한 가장 발판이 되는 그런 산업이 수소 산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산 퓨어셀은 반드시 성장을 시킬 것이다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을 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산 퓨어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당연히 좀 해봐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제가 여기 지금 소개를 한번 드렸던 자료인데요. 탄소 다이어트라는 내용을 가지고 우리 구독자님들께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이디어 1, 2, 3, 4 중에서 두산 퓨어셀과 삼성 SDI 두 종목 다 올랐죠. 그때 이후로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게 2020년 이후 블랙록이 장내 매수 2020년이죠. 이후 블랙록이 장내 매수 지분 공시한 기업 중에서 친환경 테마에 부합하는 기업은 딱 두 종목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쇼에서. 네. 그 종목이 바로 두산 퓨어셀과 삼성 SDI입니다. 이런 종목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덜렁 이렇게 대표성이 있는 거니까 사놓으셔도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충분하다는 거죠. 수익 내기가. 그런데 자꾸 다른 쪽의 생각을 이렇게 끌려가시면 안 된다는 취지에서 한 번 더 말씀을 제가 좀 드렸고요. 어쨌건 또 다각도로 계속해서 좀 강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또 LG전자도 말씀드렸고 휴캠스도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건 이 수소 연료 전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달간 외국인 수급이요. 계속해서 최근 한 달만 잘라서 봐도요. 네. 계속 유입이 되고 있고 기관도 계속 유입이 되고 있어요. 밑에 두 개가 외국인 기관 수급이군요. 네, 이게 그림이 좀 작긴 하지만은 보기 유용해서 제가 이걸 보고 있는데 수급이 계속 유입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차트 흐름도 이렇게 N자형으로 올라가는데 오늘이 신규 매수 관점으로 접근이 유효한 그런 포인트로 이제 포착이 됐다는 거죠. 이런 것도 눌러줄 때마다 사서 중장기로 들고 가시라는 거죠. 현재까지는 목표가, 시장에서 말하는 목표가 대비해서는 한 10,000원 정도? 10,000원 정도인가요? 볼까요? 정확하게 볼게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한 7만 한 4천원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7만 5천원, 7만 7천원까지 얘기를 하네요. 여기 하나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7만 7천원까지 얘기하면서 상당히 좀 기대감이 좀 많이 된다 이런 식의 좀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어쨌건 그 목표가 대비해서는 상당히 좀 저렴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상하 프론테크, 예, 상하 프론테크 하나 더 볼게요. 예, 이런 종목도 보시면은 이렇게 수급이 세진 않지만 네.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트렌드에 투자를 하시면 되고요. 종목은 가장 탑픽 뭐 한두 개 정도 선택하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좀 투자를 좀 쉽게 하시는 방법으로서 다시 한 번 더 트렌드에 우리가 주목하자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소 관련된 수소 뭐 연료전지, 수소차, 수소 발전, 뭐 수소 테마는 네. 그야말로 뭐 전기차도 지금 뭐 시장 침투율이 4%인가밖에 안 된다는데 수소차도 굉장히 이제 개화기인 것 같아요. 네, 네. 주가 등락은 있겠지만 수소 모멘텀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오디오가 지금보다 깨끗하게 잘 들리면 관리자님, 네, 구독자 100만 간대잖아요. 100만 가기 위해서 오디오 좀 마이크는 좋은 건데 시스템 한번 네, 쫙 봐주세요. 네. 안은희님이 CE랩이라는 얘기를 하셔갖고 CE랩이 공모주는 어때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상장 기업으로 착각하시는 건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이게 코넥스에 있는 기업이고요. 이제 종목들 여러분 HTS 치시다 보면 종목명이 색깔이 좀 다른 게 있어요. HTS 비슷할 거예요. 이제 코스피, 코넥스라든지 또 KOTC 이런 종목들이 있거든요. 그냥 상장 준비하는 모양인데 잘 모르겠습니다. 네. 좀 알려주십시오. 좋으면. 네. 공부 좀 해보시고. 예, 소프트웨어 업체인데 상장하는 기업도 굉장히 많죠, 요즘. 네. 좋은 회사 있으면 좀 저에게 알려주세요. 아까 어떤 분이 좋은 질문 했는데요. 지금 있는 주식을 좀 몇 개 정리해가지고 네. 카카오를 좀 들어가 볼까 조정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네. 어떨까요? 이런 질문 좋은 질문이죠. 네. 왜 웃으세요? 놀랐어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네. 아니, 좀 얘기한 지가 언젠데, 인자 네. 들어가신다고. 예, 괜찮습니다. 50만 원이네요, 50만 원. 네. 네. 그거 답변 한번 들어볼까요? 예, 얘기 나온 길에. 네. 얘기 나오기만. 네. 그러니까 지금 많이 단계 많이 올랐다. 네. 네, 네, 50만 원인데요. 한 60만 원까지는 좀 보고 있는데, 저는 요 카카오를 투자하는 그 투자 전략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전략은 정말 좀 짧게 좀 가야 되는 것 같고, 좀 트렌드에 투자한다 그러면은 카카오는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또 트렌드에 투자한다면 네이버는 당연히 투자를 해야 되는 종목이라고 계속해서 네. 말씀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러네요. 카카오도 그래서 얘기할 때가 보통 한 37만, 8만 원 그때도 얘기를 했었고, 그죠? 네네. 계속 따라가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음. 자, 여기서 한번 사례를 보면서 투자 전략을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만약에 우리 구독자님께서, 카카오 한번 사보자 해서 사셨어요. 예를 들어서 이쯤에 샀다고 가정을 해요. 자, 그럼 이거를 거꾸로 돌려서 그림이 좀 좋은 걸로 좀 바꿔볼게요. 자, 그림이, 자, 여기라고 가정을 해요. 여기라고. 자, 이제 한참 올라가는데 카카오 네. 사도 되나? 이렇게 물었더니 사도 됩니다. 라고 해서 샀어요. 샀는데 이게 엥 빠져버리네, 이렇게. 고생할 수 예, 있네. 이렇게 빠져버리네, 그죠? 예. 그럴 때 언제로 주가를 사냐 하면 이렇게 추세가 반전이 되었을 때, 이럴 때 한 번 더 사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사시는 그러한 분산 투자 전략을 취하셔야 되고. 좋은 얘기네요. 네, 그래서 한 번 첫 구병 보내시고 그 다음에 반전 나올 때 한 번 더 사고 조금 더 뒤로 가면 요런 것처럼 완전 바닥권에서 이렇게 큰 추세가 맞아요. 한 번 쫙 나올 때 있잖아요. 요럴 때 비싸게 한 번 더 사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한 번 이런 종목들은 추세가 살아나면은 계속 가는 성향을 보여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끈기 있는 투자 전략을 삼으신다면 카카오 오케이 지금 좋습니다. 네. 네이버 좋습니다. 좋은 전략이신데요. 지금 사나 그러면 좀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나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잖아요. 네. 지금 사면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좋은 전략으로 조금만 사는 거죠, 그죠? 네, 네. 조금 그럼요. 샀는데 네. 계속 올라가. 그럼 좋은 거죠. 그렇죠. 좀 샀는데 조정 받으면
충분히 또 제가 얘기했잖아요. 분할 매수한다고 착각하시는 분이 오늘 사고 나서 내일 또 사시더라고요. 분할 매수가 아니에요. 네. 오늘 사고 내일 사는 건 분할 매수가 아니고 네. 연속 매수. 우리 정도 사고 나서 또 최소한 뭐 3, 4, 1, 2주일 보면서 네, 네, 조금 그렇죠. 샀는데 계속 간다. 네. 아유, 조금밖에 못 샀는데 집을 팔았어야 되는데 집 한 돈 있는데 아유, 좋은 거죠. 올랐는데 좋고. 네. 떨어진다니까요. 기회가 그렇죠. 안 올 것 같죠? 네. 맞습니다. 날 버리고 갈 것 같죠? 주식이 안 그렇습니다. 또 내려옵니다. 또 내려옵니다. 그때 또 좀 사면 좋고 아주 좋은 얘기를 오늘 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쿠팡 얘기부터 해요. SK 이노베이션은 오늘 또 우리 강심장 있으신 분들이 오늘 또 사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얘기 좀 이따 하겠고, 네. 쿠팡 얘기 좀 하겠습니다. 쿠팡의 뉴욕 증시 상장 본격화 관련주들이 오늘 난리가 났는데요. 네. 네, 언급되는 종목들은 상당히 물론 직접 관련이 있습니다만 사실 좀 변동성이 크고 고민이 좀 있다. 이 뉴스에 팔아야 하는 건지, 그죠? 네. 지난번에도 뉴스에 사신 분들은 꽤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죠? 네네네. 예. 네, 맞습니다. 그래서, 쿠팡 관련주 어떤 생각이신지 한번 얘기해 주세요. 네, 쿠팡 관련주 트레이딩 하셔야죠. 왜냐하면 또 스캘핑 좋아하시는 분도 있고, 단타치기 좋아하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 쪽으로 해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됩니다. 예, 제가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자, 조회를 해놨는데요. 2021년 1월 11일 날, 이제 좀 다른 쪽에서 한번 정리가 된 것 같은데, 일단 자리를 넘겨놓은 게 요때 이렇게 넘겨놨어요. 1월 11일. 그때 쿠팡에서 한번 소개를 한번 드린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뭐 택배, 재진출 승인, 뭐 쿠팡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자, 이마트, 동방, 지오소프트, 한소 로지스틱스 이런 종목들을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래서 주목받는 것은 이제 풀필먼트 서비스. 그러니까 그 물건을 주문을 하면은 보관 단계를 줄이고 소비자한테 한 2단계 정도, 3단계 정도로 해서 바로 전달되는 서비스를 얘기하는 건데 이런 것들을 합니다라고 해서 쿠팡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됩니다라고 해서 말씀드렸고 또 골판지에 대한 소개도 또 해드렸어요. 1월 달에 해드렸어요. 1월 달에. 네. 아니, 근데, 예, 해드렸는데, 그러고 나서, 예. 해드렸는데 여기서 시사점을 한번 봐야 네, 돼요. 네. 이 시사점이 뭐냐면은 제가 동방을 말씀드리니까 이게 약간 큰 종목이 아니잖아요. 아, 그냥 그런갑다. 이렇게 네. 넘어가는 수익이 거죠. 얼마나 그런갑다. 되나 지금 9,970원이잖아요. 이쯤에서는 매매하시기 힘드시죠. 그렇죠. 시총은 3천억이네요. 지금 예. 올라서 3천억이겠지. 예. 근데 이게 이 종목이 음. 과거에 요때 막 1,300원, 1,700, 800원 왔다 갔다 할 때 갖고 계신 제가 아시는 모 회장님이 동방 패밀리시거든요. 부산 분이신데. 동방 뭐라고요? 동방 패밀리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 회사들과 좀 동방 업무적으로 관련이 있어요. 아니 그룹의 가족 네. 뭐라고 하죠? 삼성 일가 이런 것처럼 네. 동방 요 회사에 이제 지분을 갖고 있으신 네, 분인데 네. 아마 그 단순하게 투자자 관점이신가 봐요. 그래서 뭐 세무조사가 들어와서 막 2,000원 미만에서 힘들어 하셨는데 결국은 9,000원까지 올라가서 또 대박이 나신 것 같은데 어쨌건 이제 동방도 그렇고 그러면서 동방 좀 따라가시기가 좀 그러니까 회사가 좀 좋은 회사가 있습니다라고 소개해 드린 게 한소 로지스틱스라는 회사입니다. 발음도 제대로 안 돼서 그때 소개를 좀 그렇게 드렸었는데 네. 이 종목도 이렇게 꾸준히 좀 올라왔어요. 그죠? 올라왔고 그리고 골판지 이런 것도 있는 거고 또 다양한 또 지오소프트 이런 것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종목도 다 트레이딩 가능합니다. 아직까지 상장이 될 때까지 시간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격 조정이 나오고 난 뒤에 다시 반등이 나올 때 트레이딩 가능하다는 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저점과 고점의 중간 정도 포인트에서 매수해주고 대응해주는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좀 작은 어떤 이슈가 나왔을 때 좀 집중도 있게 보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고, 자, 동방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동방 불패입니까? 예, 지금, 뭐, 지금 이 이슈가 지금 단숨에 좀 깨지지가 않습니다. 단숨에 좀 안 깨지는 게 일단 시가총액이 쿠팡이 높게 지금 예측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얼마더라? 이게 5조인가요? 이게 잠깐만요.
네. 네. 5조 달러 5천억 얘기하는 예. 되지 않았나요? 네. 예, 쿠팡 미 증시의 3월 상장 전망인데 10억 달러를 50조였나? 네. 예, 쿠팡까지 34조 뭐 이렇게 얘기하는 이번에 이제 50조 얘기한 것 예, 같습니다. 여기 또 55조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다 추정치니까 어쨌건 요 이슈가 대단히 큰 이슈이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의 움직임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잘 지켜보시다가 트레이딩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응하셔도 좋을 것 같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쿠팡이 더욱더 주목을 받은 것은 아까 예 박사님께서도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 때문에 더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센티멘탈 측면에서. 이 주식이 이 종류가 의결권의 종류가 이렇게 구분되는 패턴으로 이제 승인이 되었다라고 승인이 되는 네. 형태가 미국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클래스 네, 네. A, 뭐 네. 클래스 B 뭐 이런 식으로 나누는데 클래스 B가 의결권이 뭐 26개 29개. 29개입니까? 네. 예,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없죠. 네. 예, 그래서 굉장히 독특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쿠팡에 대한 관심도가 더 높아지는 것 같다. 따라서 이 관련된 기업들의 트레이딩 관점은 여전히 유효하지만은 지금 상태에서는 좀 작은 금액으로 대응하시거나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당 부분 1월 달부터 반영이 좀 되어 오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주가도 많이 올랐고요. 동방이 2,000원대에서 9,000원까지 올라왔으면 이제 어느 정도까지는 세력 입장에서는 이제 좀 물량을 넘기고 빠져나오는 걸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세력이라면 그걸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조그만 종목보다도 쿠팡이 상장하니까 쿠팡에 버금가는, 쿠팡을 뭐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그 플랫폼 가진 데가 네이버다. 네이버는 네. 포털뿐만 아니라 네이버 쇼핑, 우리도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다 쇼핑할 때도 뭐 초록창에 검색해가지고 거기서 싼 데 들어가서 하잖아요. 그죠? 네. 네이버는 사실은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네이버는 어떻게 보면 좀 심한 말로 네. 검색업체가 아니라 쇼핑업체가 돼버렸다니까요. 그래서 네이버를 보자. 그런 얘기도, 그래서 오늘 네이버 급등한 건데, 이거 선물이죠, 선물. 이런 거는 제가 늘 얘기하는데, 쿠팡이 상장하면 네이버가 저평가됐다는 가치를 인정받아서 네이버가 갈 거다? 그런 얘기 아무도 안 했습니다. 좋은 네. 기업은 가지고 있다 보면요. 네. 네이버는 엄청나게 이슈가 많잖아요. 그죠? 선물 같은, 그렇죠. 이게 주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아까 카카오 얘기도 했었고, 그죠? 네이버나 카카오나, 예, 그죠? 네이버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거 말고도 지금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작년 12월 달부터 더 네이버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추가로 좀 더 말씀드리면 네. 모빌리티 사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 현대차하고 이 하단에 제가 기사 플로를 좀 과거에 좀 정리해 놓은 게 있는데 뭘 많이 정리를 해요. 제가 방송을 하고 안 하고 떠나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자 이미 기사가 나온 게 있죠. 과거에. 예. 직접 진출이 없다던 네이버가 현대차에 올라탄 이유를 보니까 모빌리티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이버 현대차 모빌리티 사업의 자율주행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얘기하는데 왜 현대차는 네이버와 협업을 하느냐? 물론 뭐 구글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을 선택을 하면은 구글, 애플 해외 기업과 협업을 하면 좋겠죠. 근데 아무래도 국내 기업의 어떤 어떤 기술이 예속된다든가 유출을 의미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과의 협업을 통해서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니즈에 의해서 이 두 회사가 세계 표준 운영 체제를 자율주행차 관련입니다. 확립하겠다는 내용도 기존에 발표한 바가 있기 때문에 네이버는 현대차와 또 함께 가는 그런 행보를 좀 걷고 있다는 측면에서도 네이버의 어떤 향후에 주가 상방 흐름은 여전히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